유독 엄마가 뭘 못해줘서 방치했다든지 아빠가 돈을 많이 먹어서 영유를 못 보냈다든지 영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유용한 것들만 그게 이제 교과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속도전은 이제 그만 우리 아이만의 속도를 기다려주자.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너 영어 교과서 씹어 먹어 봤니의 저자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에요. 네. 육퇴하면 뭐 하시나요? 아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큰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사춘기가 살짝 왔어요. 그리고 제가 농촌에서 지금 아이들이랑 유학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밤 시간에. 네. 근데 매일 보고 있는데도 편지가 필요해요? 어때요? 네, 그게 가져다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큰아이는 사실 제가 써주면 그거를 읽어요. 답장은 안 해요. 답장은 안 하고 답장을 바라지도 마셔야 돼요. 네, 지금 당장 이해 못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해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써주고 있어요.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고 계시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일방적인 잔소리를 포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어떤 엄마였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증거 남기시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아이들이랑 농촌 유학을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코로나에 등 떠밀려서 갔어요. 네, 6개월 정도만 지내볼까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거기에서 습득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도시에서는 사실 엄마들이 다 떠먹여주는 그런 학습 방법들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면 자연에서는 사실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습득하는 그런 면에서 자기주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해주는 것들이 많아서 엄마도 시간이 많고 자유로워요. 그 점도 좋습니다. 시골이면은 그러면 학원은 못 다니죠. 못 다니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와, 학교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맡기고 그렇죠. 있어야 되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작은 학교에서 공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보고 실제로 보고 이제 이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생활은 어떠세요? 안 좋은 건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너무 환상만 맞아요. 가지고 네, 오시면 맞아요. 어려우니까 지리산에는 뱀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그런 것들은 근데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배달 음식이 안 됩니다. 치명적이네요. 저한테. 미리 이렇게 장을 봐서 집에서 해먹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살이 빠져요. 야식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안 하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갔을 때 네.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자연환경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아늑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교과서를 만들어 오신 전문가는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아이들 공부법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그 지점을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가 습득이랑 학습을 조금 구분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습득을 하는 시기는 사실 미취학일 때가 사실 가장 효과가 좋죠. 그런데 그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습이라는 걸 병행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섞여 있어요. 맞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습득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시고 학습도 조금씩 가미를 하면서 그거를 균형을 잘 맞춰 가시는 게 그게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현재 구례에 있기 때문에 학원에 못 다녀요. 없어요.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을 저는 같이 시켜요. 그게 공교육 수준의 텍스트라든지 어휘라든지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지 그냥 이 아이의 현재 수준도 모르는 채로 좋다는 걸 갖다 미는 엄마는 아닌 거죠.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두 아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중학교를 곧 가는 친구랑 네. 그다음에 3학년 공교육 영어 교육이 시작되는 친구 이렇게 두 맞아요. 친구인데 네. 그 노하우를 실제로, 여쭤봐도 돼요? 네. 여쭤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의 성향을 엄마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는 사실 언어적인 재능이 좀 있어요. 둘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완전 이과 스타일이에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조금 노출을 해주고 노출을 하는 것에 아이가 좀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네. 지금 6학년이기 때문에 문법도 사실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한 문법의 내용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법 내용을 넘어가는 거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문장의 기본 틀을 계속 보는 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어 문장은 우리말이랑 다른 구조야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이해를 해줬고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시작을 하는데 공교육 들어가기 전에 사실 조금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문자 인식이에요. 영어 교과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저희 딸 네. 3학년 교과서에 네, 3학년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안에 굉장히 그림도 많지만 맞아요. 사실은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읽는 친구와 읽지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기본적인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그 파닉스, 문자 인식은 조금 저희 딸도 이제 3학년 시작하기 전에 맞춰줬어요. 맞춰줬고 이제 3학년이니까 어휘를 조금씩 써서 외우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사실 5개 이렇게 또 그것도 어렵다 하면 뭐 3개 이렇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3개, 5개, 그다음에 7개, 9개 이렇게 늘려가시는 거예요. 3학년부터 조금씩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글이나 영어는 배우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학교에서는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쵸. 많이들 배워서 보내거든요. 맞아요. 네. 영어도 조금 배워서 가야 할 때는 선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영어는 단계별로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무학년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습득으로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한 선행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공교육에서 이제 시작하는 3학년부터는 파닉스 문자 인식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문자 인식이 안 되면 이제 그거는 똑같은 선상에 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3학년 들어가기 전에는 파닉스를 좀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학년 시기에는 영어로 그 패턴을 계속 말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5, 6학년 때는 이제 문법을 조금씩 시작해 주시고 독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중학교까지 갔을 때 영어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엄마표 영어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이제 엄마표 영어가 확실하게 더 학원보다 낫다라고 이제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네. 엄마표 영어를 할 때에 유념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 엄마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쏟아붓듯이 여러 가지 언어 재료들을 들려주고 보게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청취하게 하고 뭐 시청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립하면서 정돈을 해가면서 영어란 이런 언어구나라고 해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하면 이제 언어가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는 해요. 제가 아까 첫째랑 둘째가 전혀 다르다고 했잖아요. 달랐을 때 다르게 대해 주셔야 되는데 엄마표라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와 상관없이 그 방식을 주입 아닌 주입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엄마표 영어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정말 속도전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긴 로드맵으로 보셔야 돼요. 이 엄마표 영어라는 또 새로운 폴더가 엄마들 머릿속에 또 생기면서 사실 엄마들이 그 네. 짊어져야 하는 몫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또 약간 죄책감이나 이런 거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저도 저희 아이 그렇게 못했지만 뭐 첫째 같은 경우 영어 잘 하는 편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저는 못해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말씀드렸지만 도구적 학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영어보다 더 큰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딸을 이제 영어를 알파벳 정도로 가르치고 시간이 없어서 대형 학원에 밀어 넣었거든요. 네.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뭐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또 재밌어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네, 네. 근데 학원 볼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되긴 했어요. 학원 보낼 때 네. 어떤 점들 좀 살피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학원에 만약에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내 아이가 그 시스템 속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그 시스템에서 하루에 단어 몇 개씩 외우고 요렇게 돌아갈 때
요걸 적응할 수 있는 아이다. 지금 아이가 재밌게 다니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적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단계별로 밟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늘어요. 근데 물론 그게 가성비가 좋냐 아니냐를 따지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늘긴 늘어요. 내는 만큼 못 뽑고 있긴 해요. 어쨌든 아이들이 성취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대체로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는 잘 맞춰줘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 커리큘럼이 뭐가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긴 로드맵이 있으신지 선생님이 교육관이 좀 뚜렷하신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맞겠다 싶으시면 그때 보내시면 되는 거고 어머님들이 들으셨을 때 이건 납득이 하면은 그냥 괜찮은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 영어 교과서에 주목하신 이유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일단 제가 오랫동안 영어 교과서를 네. 그 천재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과서가 이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생각한 만큼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표가 안 됐을 때 학원으로 직행 이렇게 되면서 그 중간 단계의 갭을 메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좀 메울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원래 교과서를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이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좀 너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영어 교과서가 영어 교과서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머님들이 쉽다라는 네. 고정관념이 있으셔서 공교육 영어 그리고 영어 교과서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희 때랑은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요. 완전 네. 컬러풀하고, 네, 그쵸?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별로 지문도 없고 네. 저희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진짜 어떻게 집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이 교과서를 교재를 활용을 해서 집에서 복습을 좀 하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복습을 하려고 딱 책을 폈는데 그림밖에 없어.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이들 그 많이 접속했었던 온라인 그 이학습터라고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접속을 하시면 해당 그 학교에서 쓰는 그 해당 학년에 본인 아이가 쓰고 있는 그 교과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여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다 글자로, 대화도 다 소리로 나오고요. 네. 음원으로 나오고 여기에 있는 글자 다 클릭할 수 있어요. 한 단원씩 미리 공부해도 되고 갔다 와서 복습을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원어민들이 나와서 실제로 대화하는 장면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따라 해도 되고요. 배속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배속으로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네. 활용하시면 저는 크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 아이들 영어 수준이 정말 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배우고 가는 아이들은 영어 수업을 실시할 수 있을 거고 네. 이제 배우는 아이들은 좀 따라가기 벅찰 네, 수도 네. 있어서 근데 이런 아이들의 수준 차를 이 영어 교과서가 잘 잡아주고 있을지 균형감 있게 만들어졌을지가 네. 좀 궁금하던데요. 네. 어떤가요? 교과서는 아이들 학년과 나이에 맞게 인지 수준에 맞게 잘 개발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렇게 격차가 심한 아이들을 선생님이 한 번에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교수법이 아주 재밌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 연극,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선생님이 아마 이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 대화문을 자유롭게 반복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학습이 다 안 된 상태로 이 4년을 배우는데 4년을 배우고 나서 이제 중학교에 갔을 때 4년 동안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반복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주 유용한 것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걸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해주시면은 이게 아이들이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패턴을 연습을 하고 화상 영어를 해보시면 전혀 몰랐을 때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주로 복습을 좀 중요시 여기세요? 아니면은 조금 더 뭐 한 단계라도 예습을 더 중요하게 좀 보세요? 복습이에요. 아, 반복. 복습. 네, 반복. 사실 3학년 방학 때를 이용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패턴을 쭉 한번 다 보는 것도 네.
많진 않아요. 48개밖에 안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학년 구분은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양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 연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저는 네. 어머님들이 많이 좀 불안감이나 또는 압박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내려놓으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수학은 애가 못하면 그냥 애가 못하는 건데 영어는 유독 엄마가 뭘 못해줘서 또 엄마가 어렸을 때 또 방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짜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 엄마표 영어로 모든 가정에서 할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 대안을 너무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그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공교육의 영역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건 뭔가. 그게 이제 교과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시지 않고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똑바로 복습해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너무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